네. 이번 시간에는 그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고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고객 개발에 대한 강의를 저 개인적으로도 그 학교에서 15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거는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스타트업들이 대상 고객을 찾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한정적인 시야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고객을 바라보는 시야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지켜봐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요.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이제 2년 안에 망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한 50% 정도가 2년 안에 망하게 되는데요. 그 2년 안에 망하게 되는 50%의 이유를 CB인사이트에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 이게 그렇게 최신 자료는 아니에요. 2017년도에 CB인사이트에서 통계를 내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 자료가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를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지원 기관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CB인사이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온 거죠. 스타트업이 망하는 이유 20가지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No Market Need라고 하는 그런 지표가 나왔어요. No Market Need. 무슨 얘기냐면 마켓에 더 이상 마켓에 내게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0가지를 조사한 또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1번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2019년도 창업기업 실태조사 자료가 2020년도 말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서 창업기업들이 창업 후에 기업 운영을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대답하는 것 중에 1번이 마케팅의 어려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번이 납품 단가, 재무 자금 관리, 생산 공장 시설 이런 것들이 있죠. 기업들이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내도, 상품을 만들어내도 이 상품을 팔리게까지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왜 그 어려운가? 도대체 왜 스타트업은 왜 시장에 필요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왜 영업 마케팅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스타트업이 스타트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스타트업들이 기본적으로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이 좀 이렇게 프로세스로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보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비즈니스의 절차와는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우리 보통 사업 시작할 때 대표님들은 다 어떻게 하셨나요? 아까처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바로 솔루션을 만들고, 그 솔루션을 가져갈 고객들을 한번 조사하고 나서 그들에게 어떻게 팔지에 대한 그런 그 전략들을 수립하셨어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사업 아이템을 만들고 난 다음에 가장 원하는 교육이 마케팅 교육이에요. 근데 사실은 마케팅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굳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고객 개발 관련돼서 그 멘토링을 하는데, 어떤 대학생 팀들이 굉장히 고객 조사를 잘해왔어요. 고객들을 다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 캐치를 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멘토링 끝나고 나서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냐, 어떤 게 가장 문제냐라는 것들을 질문했을 때, 그 친구들이 했던 그 대답들, 저한테 한 질문들 중에 안타까운 질문이,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시장 조사 어떻게 하세요? 마케팅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무조건 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다 했는데요 라고 했어요. 이미 고객을 만나서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조사해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조사가 정말 그냥 동네에 있는 시장 돌아다니면서 뭘 팔고 있는지 얼마에 파는지 그게 아니잖아요. 고객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그런 만족감을 주려면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를 가지고 충분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형태의 시장조사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고객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그건데요. 기존의 기업들은 일단 아이디에이션이 되고 나면 아이디에이션 된 걸 가지고 팔릴지 안 팔릴지에 대한 부분 먼저 조사를 해요. 그게 시장조사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기존 기업 입장에선. 그런데 어떻게 팔릴지 안 팔릴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신제품에 대한 서베이를 하고요. 그리고 시장 트렌드, 그다음에 현재 그 산업적인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기를 공략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기획팀이나 마케팅팀에서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런 판단이 쓰면 그냥 바로 제품을 만들어요.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바로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자체가 그들은 이미 갖고 있는 고객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생산 설비도 있어요. 그냥 하면 돼요.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하면 돼요. 그게 충분하게 가능한 게 기존의 기업들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없잖아요. 나는 나 하나 또는 우리 팀 하나 그리고 자금 몇 천만 원 또는 정부 지원 사업 받은 거 다. 요 정도밖에 갖고 있는 인프라가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기존 기업들처럼 이거 만들어 볼까? 만들었네? 안 됐네? 이렇게 가게 되면 실패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고 그들 따라가지 말고 스타트업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아이디에이션도 기존의 기업들은 그냥 이거 만들어 볼래? 라고 해서 아이디에이션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기 얘기하죠. What are missing in the world? 전체적으로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상태에서 발상이 됐으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아예 빨리 만들어라. 내가 지금 커피를 만들고 싶어. 사람들이 되게 커피를 원하는 커피가 아직까지 국내에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커피를 만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머신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머신 형태의 것들을 한번 구현해 보라는 거죠. 이게 프로토여도 페이퍼여도 상관이 없고 그냥 그림으로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줄에 맨 오른쪽에 있는 show라고 하는 단어 보이시죠? Show the prototype to 100 people. 100명의 사람들한테 프로토타입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고객인 것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하려는 일을 먼저 선 오픈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린 스타트업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빠르게 보여주고 빠르게 피드백을 받고 빠르게 수정 보완해서 정말 내 고객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들어야 시장에 나갔을 때 시장에서 필요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되지 않는 거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제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고객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원했는데 고객들이 이렇게 하라고 말했는데 그 피드백을 빨리 받으라고 하는 게 스타트업의 스타트 방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린 스타트업을 만든 에릭 리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은 스타트업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디자인된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타트업은 그냥 말 그대로 새로운 제품을 고객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상황이 너무 불확실해. 어떠한 것도 확신되는 게 없어요. 나 하나 말곤. 네, 우리 팀 말곤 없어. 근데 우리 팀도 불확실해. 언제 나갈지 모르죠.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빠르게 만들어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성공의 열쇠 5가지 중에 성공 요소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타이밍입니다. 창업팀과 능력, 아이디어의 참신성, 비즈니스 모델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빠르게 진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진입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 거 다 만들고 기획할 거 다 기획하고 오랜 시간 남아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정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저는 2016년, 17년도에 가장 제가 핫하다고 생각했던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도입한 아이템이 VR이었어요. VR. 그리고 드론. 전 이 두 개의 VR 기기와 드론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두 가지로 VR 같은 경우는 컨텐츠 만드는 스타트업,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는 제품 만드는 스타트업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VR 컨텐츠나 드론 제품 만드는 기업들이 그렇게 막 확산 구조를 이루고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사실은 저는 스타트업을 많이 보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VR 컨텐츠 만드는 기업들은 한두 팀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아직도 VR 컨텐츠 만들겠다? 그러면 그 타이밍이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VR 컨텐츠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VR 컨텐츠가 진입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트렌드하고 맞거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VR 같은 경우는 일반 영상 컨텐츠를 보는 용도로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영화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CF 광고 영상도 많이 나왔고, 아니면 지금 유튜브 영상들처럼 단 시간을 갖고 있는 단편 영상들 중에서 VR 컨텐츠로 만들어진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VR 기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장시간 착용했을 때 오는 멀미와 어지러움증에 대한 그 신체적인 후유증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덜한 그런 확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와중에도 뜨고 있는 데들이 있죠. 지금처럼 이제 뭔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환경들이 많아지면 VR이나 AR 콘텐츠들이 더 많은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저는 뭐 예전에 이미 이렇게 현실에 없는 사람들과의 또 다른 만남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콘텐츠라던가, 이렇게 지금은 또 제가 마지막에 본 기업 같은 경우는 농사 짓는 그 교육 과정을 VR 컨텐츠로 만들어서 실제로 내가 농사 짓는 장소에 가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굉장히 많이,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드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드론 택배, 그다음에 드론 농약 살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하게 이제 시뮬레이션 되면서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이 떴거든요. 근데 지금 드론이 많이 쓰이는 것들이 뭐 영상 촬영이라던가, 아니면 항공 촬영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유명한 평창 올림픽에서 드론으로 영상의 로봇 모양들을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 구현해내는 그런 형태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생겨나면서 다른 분야에서는 증가 추이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타이밍을 잘 잡으려면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될까요? 시장에 들어가는 타이밍, 시장에 적합하고 시장에 정확하고, 그 부분에 대한 타이밍은 저희가 고객한테서 잡으셔야 돼요. 내 고객이 누구이냐, 그 고객이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조사 분석이 되면, 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 서비스, 내 제품을 적용시킬 수 있겠다, 판매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앞단에서 말씀드렸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게 고객이에요. 그래서 이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플랫폼 모델이 되기도 하고, 프리미엄 모델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정기구독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모두 다 고객군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고객군 자체가 지금 당장 내가 설득할 수 있는 고객이 누구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그 고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가다 이제 고객 개발 관련된 고객군을 찾는 과정을 진행해 보면, 내 고객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또는 전국 모두예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30대 여성 모두, 이렇게 고객군을 잡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30대의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직장인인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 어떤 전공을 가지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고객의 성향이라던가 방향 그 뭐 생각하는 사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성은 나한테 굉장히 우리가 만드는 이 수요, 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되게 호응을 보이고 있고 어떤 고객군 같은 경우는 쳐다보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30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고객들을 좀 더 세그먼트해서 누가 나의 가장 정확한 고객인가를 찾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매출과 수익이 결국 다 고객으로부터 창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걸 줘야지 우리는 가치 부여를 높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비 오는 날 우산을 팔아야지. 비 오는 날 누구한테 우산을 팔아요? 지하철을 타고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또는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산을 팔아야지. 비 오는 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산을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이라던가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이라던가 앞에 좀 더 명확한 수식어를 붙여주면 우리가 그들을 공략하는 전략을 수립할 때도 구체적인 전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한 고객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앞서서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수요를 예측하는 단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 수요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처럼 시장에 제품이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영업 마케팅이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소외시킬 수 있는 거, 가장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게 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조금 더 풀어봤어요. 첫 번째는 고객을 먼저 정의해 보세요. 일반 30대의 여성이 아니라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또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30대 여성이라고 고객을 좀 더 세밀하게 정의를 해 보시고요. 그 고객이 원하는 바들을 가설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고객들이 정말 내가 만든 상품을 좋아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이 고객 개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을 하려면 검증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걸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객을 정의하고 나면 고객이 필요할 것 같은 게 무엇인지 가설을 수립해 봅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관찰도 하고 인터뷰도 해가면서 고객을 검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검증한 내용들 토대로 이 사업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겠어. 고객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인사이트로 확보가 되면 그때 우리는 그것들을 수요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설명을 하면 가설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조사해보고 관찰해보고 그 다음에 고객을 직접 만나보는 4가지 단계로 고객 검증 과정을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아까 가설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과연 고객이 좋아할까? 과연 이 방법을 좋아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원할까? 고객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스스로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이 질문을 고객한테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기업은 그 회의실에 한 켠에 인형을 하나 뒀대요. 그리고 그 인형을 고객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도 어떤 데서 나왔었는데 그게 굉장한 효과래요. 막 의논을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확신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옆에 앉아있는 그 인형 고객님한테 고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객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답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인형이 답을 해준대요. 아니요, 네 라고 하는 답을 해준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질문을 할 당시에는 공급자 역할이 되지만 답을 얻는 시간에는 수요자 역할로
이렇게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본 질문에 내가 스스로 대답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고객한테 질문을 해보는 시간에 첫 번째가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해결이 필요한 순위를 분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가설 같은 경우는 이 비즈니스 안에서 문제가 있다. 또는 이 문제가 뭐 때문에 벌어질 거다. 또는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러이러한 솔루션을 원할 것이다. 라고 해서 뭐 고객 기반, 문제 기반, 뭐 솔루션 기반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고객 관점에서 불편이나 기대사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된 기존의 이슈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고객이 그 전반적인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보통 페르소나라는 과정을 교육 과정으로는 한번 거치는데요. 내 고객이 누군지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고객을 예측하는 과정인데 고객 예측을 인구 통계학적 일반 현황, 그 다음에 행동학적, 행동이나 활동 기반의 상황들, 그리고 페인 포인트, 게인 포인트, 그리고 솔루션 기반으로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 고객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름은 학구열이고 나이는 이 정도 나이야. 그리고 어디에 살 거야. 이 사람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정의를 해놓고요. 두 번째, 비헤이버.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학구열이라고 하는 학생은 이제 대학에 가야 돼요. 대학에 갈 준비를 하는 학생입니다. 대학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형태의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학원을 어디 가고 몇 시간 공부하고 전체적인 페르소나의 모든 예측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나 환경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 서비스 기반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기업은 자기소개서를 자기소개서 작성을 편리하게 해주는 솔루션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된 고객의 행동 요소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인 포인트나 게인 포인트, 어떤 불편한 점들이나 좀 더 이렇게 얻고 싶은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예측해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솔루션이 되면 만족할까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예측하는 건 가설을 만들기 위해서고요. 이 안에서 이제 저희가 가설을 설정하게 되죠. 첫 번째는 고객 가설인데요. 고객이 누군가, 그 고객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특성 자체가 유형화가 가능한지. 고객이 19세의 고3 학생이에요. 그러면 그 고3 학생들 중에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인지, 아니면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들인지, 아니면 뭐 자기소개서를 써본 사람인지 안 써본 사람인지, 전공을 문과인지 이과인지 이런 식으로 좀 특성을 가지고 유형화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화가 가능한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고객의 요구사항이 해결할 가치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고객들 중에서 나는 자기소개서 잘 모르겠어, 그냥 자기소개서를 그냥 써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컨설팅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 자기소개서를 내가 썼으면 좋겠는데 좀 다양한 좋은 사례들을 보고 쓰면 좋겠어, 정보에 대한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직접 써주는 컨설팅이 더 많은 고객 확보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존 좋은 사례, 우수 사례들을 제공해서 그 사례들을 파는 것들이 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고객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까지 가설로 수립을 해보게 됩니다. 가설은 내 고객은 누구인가? 이게 가설이 아니고, 내 고객은 19세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고3 학생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 고객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1년에 잘 쓰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이상 국어 학원을 다닐 것이다. 또 내지는 내 고객은 국어 학원을 따로 다니지 못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 기반, 또는 그들이
해결하고 싶은 요구 기반의 가설들을 수립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 가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확인 단계는 다음 단계에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를 찾아야 돼요. 저희는 아까 그 마켓에 필요가 없다, 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든다, 또는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 이 내용은 모두 다 기본적인 근간이 뭐냐면 고객을 찾아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객은 내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놨거나 아니면 그들이 요구사항들을 수반을 해놓으면 그러면 되게 빠르게 그냥 우리 서비스나 제품을 사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객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아서 저절로 그들이 알아서 주도적으로 그 구매를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가치가 고객들에게는 가장 높아요. 그래서 뭐 비 오는 날 우산을 준다, 우산을 판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폭우가 내리는 날에는 우산 하나를 10,000원에 팔아도 그들이 비싸다고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must have라고 합니다. 저희는 must have 아이템이어야지만 시장 진입을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nice have, nice to have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그런 통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다른 것보다 must have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고객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방법, 어떤 것들이 불편하고 어떠한 것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가설로 수립을 하고 그 가설을 검증함으로 인해서 가치를 찾아 나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증하는 이제 수립된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를 저희가 이제 두 단계로 말씀을 드릴 건데, 원래는 3단계인데요. 조사랑 관찰과 그다음에 인터뷰, 이렇게 3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조사와 관찰은 섞어놨어요. 다른 것보다 기존의 그 고객의 문제라고 우리가 캐치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정말 그 고객들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존의 문제들은 어딘가에서 계속 발발되고 있을 거고, 문제가 발생되는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대한 문제들을 캐치해내는 과정들을 조사와 관찰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심각한 사항의 사건 현장이나 사고, 이런 또는 정책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런 부분들은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검색해서 찾아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정말 현장에 가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은 관찰을 통해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이나 현재 솔루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 조사가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내 아이템이 되겠다, 안 되겠다, 또는 내 아이템의 방향성이라던가 내 아이템의 전환들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꼭 사전에 환경에 대한 조사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만들어진 서비스 또는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는 해당 고객들의 또 다른 요구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콘텐츠니까 콘텐츠 관련된 기사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까 누군가가 우리 팀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는 지금 보니까 컨텐츠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너무 이렇게 찾기 어렵대.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방대해서 그걸 소화해내기 어렵대. 그러면 나는 좋은 컨텐츠, 정말 그들이 딱 원하는 컨텐츠만 내가 서비스 만들어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냥 바로 만들기보다는 그런 비즈니스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 또는 유사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이 뜬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검색해 보니까 옛날 기사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튜브나 구글 등 그다음에 또는 넷플릭스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고객을 좀 더 확보하거나 또는 고객의 성향들을 보니까
남다른 성향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남다른 서비스를 원하더라라고 하는 판단들에 의해서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객의 성향들을 잘 분석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컨텐츠를 좋아하는 고객들은 이러이러한 니즈를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캐치해낼 수 있고요. 지금 이번에 카카오에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카카오 뷰라고 하는 그 게시판 형태가 서비스가 따로 만들어졌거든요. 거기 보면 컨텐츠를 편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큐레이션 서비스도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점차 고객들의 니즈 자체가 이렇게 맞춤형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경쟁사 분석, 경쟁 기업 분석, 경쟁 서비스 분석에 대한 것들도 충분하게 자료 조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이 시장 규모가 얼만큼 커지고 있는가, 작아지고 있는가, 시장 안에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 조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분석에 대한 조사는 저는 굉장히 많이 스스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안에서 얼마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문제 해결을 얼만큼 원하는지, 솔루션이 만들어졌을 때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조사를 좀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터뷰하기라고 하는 그 과정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고객 개발이나 고객 검증은 인터뷰에 굉장히 포커싱 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됩니다. 보통 고객 개발을 하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고객 개발을 했던 팀들의 그런 활동 사진들인데요. 직접 시장에 나가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그냥 이런 시장이 아니라 직접 마켓에 나가요. 마켓에 나가서 해당하고 있는 고객군, 내가 지금 설정해 놓은 고객군에 대해서 고객군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고객한테 그들의 감정이 어땠는지, 그 문제 상황은 왜 일어났는지, 그 문제 상황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캐치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나 우리가 주려고 하는 니즈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은 감정적으로 골을 굉장히 깊게 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그 감정을 토로하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그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간접적인 고객 체험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고객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고객을 만나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문제에 공감하는 고객들을 만나시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질문을 하면 내가 예측한 것과 같은 질문, 또는 내가 예측한 것과 완전하게 해당 사항이 없는 답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문제에 공감할 수 있는 고객들을 만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고객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좋는데, 다양한 방법들은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객은 처음부터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하면 만나주려고 하는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고객한테 접근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사전에 고민을 하고 만나셔야 됩니다. 고객을 만나는 다양한 방법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인맥을 통해서 소개를 받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저희는 정확한 고객을 만나야 되거든요. 이 고객이 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30대 여성이라고 고객을 잡으면 아무 30대 여성들을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 오는 날 우산이 필요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30대 여성 이렇게 잡으면 비 오는 날 고객을 찾아다니면 되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그 대중교통 라인 선상에서 그 플레이스에서 고객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찾는 과정이나 고객을 찾는 용이함도 고객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인맥을 통해서 소개를 받으시고요. 고객들이 같은 유형을 띠고 있는 고객들은 자주 좋은 네트워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인터뷰 그분을 만나고 나서 유사한 형태의 유형을 갖고 있는 고객들을 추천받아서 만나시는 것도 좋고,
두 번째는 이제 포럼이나 학회나 뭐 커뮤니티 이런 데서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뭐 쪽지를 보내던 해서 꼭 인터뷰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그런 내용에 관심 있는 글을 계속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 오는 날은 왜 이렇게 우산 파는 데가 없는 거야? 막 이런 글을 쓰면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좀 설득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왜 그 지역에는 우산이 없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 비즈니스 이해 관계자들 중에서 첫 번째가 당연히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는 고객이나 사용자일 거고요. 두 번째가 리드 유저나 얼리 어댑터들을 만나시면 좋아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거의 대부분 선두가 되는 비즈니스일 거예요. 기존에 없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지만 조금 더 좋은 양상을 띠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일 텐데, 이 아이템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검증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얼리 어댑터들이나 리드 유저들이 충분하게 더 그런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트너나 제휴사, 어떤 비즈니스는 B2C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냥 수요자들만 설득을 하면 되지만, B2B나 B2G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그 전체 밸류 체인에 있어서 꼭 수요와 공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생산 라인도 있고 또는 마케팅 채널도 있고 이런 뭐 연구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들을 중간중간에서 인터뷰해 보시면 좋아요. 예전에 제가 생리컵을 만드는 팀을 한번 멘토링을 할 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생리컵에 대한 그 고객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시애틀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좀 더 생리컵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해서 갔는데, 실제로 그 미국 지역에 가서 생리컵을 착용하고 있는 고객들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선으로 선택한 방법이 생리컵을 팔고 있는 마트에 가서 매장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고객들이 이걸 살 때 뭘 고민하는지, 질문은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해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 거기서 나온 답들이 꽤 많이 인사이트가 됐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방법들을 써서 실제로 마켓에서 내 아이템이 어떻게 먹힐 건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고객들을 충분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선택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 중에서 내 아이템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인터뷰할 필요가 없고요. 그들을 자꾸 만나는 방식들이 독창적이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우산을 팔려고 하는데 30대 직장인 여성들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산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가설을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하철역에 비 오는 날 지하철역에 가서 우산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우산을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시면 굉장히 정확하죠. 그런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이 그게 고통의 순간이거든요. 우산이 없는데 비 오는 순간을 맞이한 고객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굉장히 직설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검증을 할 때 저희가 인터뷰를 하자고 하잖아요. 인터뷰할 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는, 첫 번째, no sales. 우리는 고객을 설득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을 검증하고 고객들을 관찰하고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내 상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 만들려고 하는 환경 자체가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들만 한번 검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no survey. 절대 서베이 하지 마세요. 서베이는 전반적인 통계를 얻는 데는 좋지만 정말 고객들이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그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베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no answer, yes or no. 절대 yes or no에 해당하는 대답을 듣지 마세요.
그런 대답이 들릴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성공 요소 중에 1번이 타이밍이라고 했고, 그러면 우리는 그 타이밍이 지금인지 아닌지 또는 언제가 그 타이밍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확인을 고객 기반으로 하시는 거고, 고객들이 진짜 많이 불편해하고 많이 개선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만드시면 조금 더 비즈니스가 탄탄해지고 지속적이고 안정되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고객 개발에 대한 이야기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해야 될 일들 위주로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꼭 가서 한 번씩 그 지금 비즈니스에 대한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혹시 비 오는 지역 있으면 조심하시고 저희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